미국의 30년 고정금리 해서 모기지 평균 금리가 2020년 8월 7일 주에서 6.81에서 6.77로 하락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7월 8일에는 6.58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실질금리로 해서 6일에는 6.69였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연동하는 국채 금리를 그래서 국채 금리를 많은 사람이 사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에 근데 많은 사람이 사지 않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너도 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서서 지금 4.670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채를 보유하거나 미국의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하는 사람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연준이 빠른 시간 내 유동성을 지역계 은행들에게 공급을 해서 미국 은행들은 지금 사상 최고로 주택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떨어졌으므로 불안하죠. 그래서 장기채를 잘 안 산대요. 안 사가지고 단기채를 예전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저금리 때 보유하고 있던 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미국이 장기채라든지 단기채라든지 돌아오는 만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차환해야 되는데 예전엔 저금리인데 지금 고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적자인 상태에서 전체 세금 수입 미국의 수입에 세금 정부 수입의 20%가 넘게 이렇게 이자로 나가면 사실상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차원이 계속 안 되면 가파르게 금리 상승이 앞으로 예상되고요. 단기채도 가파르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은행들이 던질 수가 있어서 유동성을 빨리 공급하고 이것을 연준이 되게 대규모로 국채를 흡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빨리 이렇게 빚을 지워버리고 키보드로 돈을 찍어 전 세계를 사고 여기서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도록 국내에서 물가를 낮게 특히 생활 물가, 생필품과 관련 물가를 낮게 유지를 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죠. 재기술 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순간에는 지금 이게 급격하게 금융 붕괴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좀 초조할 텐데요. 일본 엔화도 지금 무역 적자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차를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본 내연기관차까지도 월에 1,000만 대가 넘는 거랍니다. 내년에는 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국 현대 기아차라든지 중국의 일본 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무역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2년 3년 후에 이렇게 되면 미리 이렇게 엔화 표시 자산을 던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미국이 연준이 좀 빌려준다 해서 돈을 빌려준다 해서 일본이 이것을 같이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왜냐하면 미국하고 같이 망할 수가 없어서 미국채를 대규모로 팔았을 때 금융 붕괴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생기고 아시아 통화가 이렇게 나오면 선언을 하기만 해도 일본이 참여하지 않아도 중국이 홍콩에서 이렇게 아시아 통화를 아시아 국가들과 선언만 하게 해도 선언 자체는 입으로 하는 거라서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기술을 사야 됩니다. 무역 적자 때문인데요. 어떤 기업이 장사가 안 되는데 주가가 계속 고공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시장을 갖다가 다 차지한 그런 업체는 가격이 10,000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이냐 그러니까 장사가 어떻게 안 돼갖고 망하는 기업은 10만 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홍콩에서 아시아 통화를 하면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사실상 독식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중국이 모든 기술력에 있어서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TSMC가 HBM을 내거나
중국의 디램이 범용 디램이 상당 부분 장식을 2028년도에 뭐 이렇게 장식 메모리가 18% 장악이면 양측 메모리도 나오고 화원 반도체도 디램으로 이렇게 하거나 SK가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팔겠다 그러면 디램 점유율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도 그렇게 돼서 전 세계 사상 좀 더 많은 좀 더 나은 디램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이 설계 기술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설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나 다른 데 맡겨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만 나오더라도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HBM 주문이라든지 이렇게 고성능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다른 TSMC라든지 다른 선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어요. 직접 생산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TSMC는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고성능 반도체 HBM보다 더 현재 삼성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나은 기술을 발표를 해버리면 그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디램 범용 디램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줘야 되는데요. 당장 돈이 되는 HBM을 외면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공장을 확충하고 있어요, 사방. 그래서 지금 로봇 있고 자율주행 차량이 있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만 로봇은 아직 확대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AI 어떤 데이터 센터 건축을 해서 그래서 HBM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 이제는 LPDDR까지 해가지고 원래 스마트폰용 디램인데 전력 디램인데 그것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서 2028년까지도 디램 풍기 현상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창신 메모리는 생산 시설을 대거 확충하겠다라고 양측 메모리 화원 반도체가 디램에 참여한 여부를 봐야 됩니다. 대만의 나냐라든지 원본드 같은 데가 디램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TSMC가 디램에 참여하지 여부를 좀 봐야 돼요. 네네네, 이것을 봐야 된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무역에서 지게 되면 사실상 달러 구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데 높게 주가를 유지하거나 미국의 금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이제 소망은 자기들의 중심으로 여전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장사 무역 적자가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 확대하고 재정 적자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쌍끌이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그런 자금은 없어요. 이게 전 세계 자금은 냉정하게 망하는 기업이라든지 적자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제 기술을 사라라는 것은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이제 어떤 도둑질 강도질에서 제품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도둑질 강도질이지 지적재산권 확보가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누구라도 미국의 허락 없이 자유자재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협약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면 미국에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아시아 통화로 다 이렇게 갈아타고 저는 계속 미국과 협력을 하지 않게 되려는 미국의 고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금융위기 위에 최고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내려갔는데 4.670을 6.7을 기록하다가 4.670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댐은 붕괴되기 전에 이렇게 막는 것이지 붕괴된 후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그래서 모든 은행들에게서 자금이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제 국채라든지 이렇게 손실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던지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라도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라든지 채권 표시, 달러 표시 채권은 내려가고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의 금융 붕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은 그렇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것은 단기채가 너무 많이 돌아오고 있고요. 타상채고 미국의 은행도 대형은행도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은 G17%를 금에
보유 비중은 있고 22%로 사상 최고로 낮은 수준으로 미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이 계속하더라도 달러 강세가 사실상 갈까라는 생각이 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사실상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대체 통화 아시아 통화라든지 세계 통화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NG 같은 미 신용물 금리가 5% 육박할 거다. 그래서 실질 금리 재정 적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위기를 말씀을. 그래서 네덜란드계 ING 은행이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4.75에서 5.5%를 상향해도 그렇게 되면 달러 국채 부분에 있어서 폭락인데 미국 은행이 이렇게 국채를 채권을 팔아서 손실이 장부에 반영됐을 때 대거 돈을 뺀다는 것, 이게 이제 뱅크런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빼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당장에는 아시아 통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무역 적자가 있으면은 그 나라 통화는 장기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짝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무역 적자 문제가 미국, 영국, 일본의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이 앞으로 차에서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중국 차에 밀릴 시간이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2년 정도 남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반도체 빼면 다른 데는 다 밀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중국의 자동차, 현대기아차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현대기아차도 유럽에서 지금 현대차가 밀렸습니다. 중국차에. 이런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대한 거예요. 무너지고 싶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밀렸지만 중국차도 나쁘지 않더라. 이런 유럽의 중국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국의 자동차가 굉장히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2,700만에 3,400만 대 판, 일본을 제치고 전세계 신차 판매량 사상 첫 1위에 올랐다. 수출은 좀 낮은데요. 수출은 아직 올해 한 1,000만 대를 돌파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BYD가 글로벌 6위 점유율 4.8%, 지리그룹이 글로벌 7위 점유율 4.6%, 상하이 자동차가 글로벌 7위권 451만 대, 7위 글로벌 톱10 진입. 이렇게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격으로 막 밀어내고 있다. 판매량의 상당 부분은 전기차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같이 된 하이브리드로 나가고 있다. 동남아 및 남미 해외 시장 개척과 현지 시장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독일도 타격을 받을 거다. 유럽도, 미국도 타격을 받겠죠. 미국은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중국이 많이 파는 만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못 파니까. 그죠? 네, 자기네가 못 파니까. 중국의, 이건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만약 무역 적자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달러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부 외부 구조가 같이 무너지게 돼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자신입니다. 미국 자신이 재정 적자가 엄청나고 그 이자가 전체 재정 수입에 있어서 세금 수입에 있어서 20%를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저는 깊게 생각이 드는구만요. 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이렇게 심화되고 무역 적자도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많이 파는 만큼 미국의 자동차도 이렇게 앞으로 1-2년 정도 그렇게 되면 미리 예상하고 금융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돈을 빼가지고 유럽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중국의 2020년 상반기 509만 6천 대, 전년 동기 대비 65.3%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래서 1000만 대 이상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다른 차는 안 팔려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판매량 전 세계 현대 기아차가 현대가 지금 유럽에서 밀렸어요. 중국 자동차한테 싸게 가격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주요 시장에서 밀렸다. 테슬라도 밀렸습니다. 중국 차에. 미국 차도 역시 영향력 아래 있다. 중국이 많이 파는 만큼 다른 데가 안 팔리. 2025년도에 합산 727만 현대차 기아차가 3,983대, 글로벌 시장 점유율 7.4%. 그럼 이게 순위가 올해 1000만 대를 팔게 되면 중국이 현대 기아차를 제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꼴날까 봐 걱정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타 그룹 1위, 폭스바겐 그룹 2위, 세계 3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대 기아차 하나만 우리나라는 주요한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여러 자동차 회사가 있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전체로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우리보다 한참 높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올해 1000만 대를 팔면 이 순위가 바뀌어서 중국이 전 세계 판매량에 있어서 주요한 강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올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예상을 하는, 투자를 했던 예상하는 사람들은 미리 돈을 뺄라 그랬죠.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외국 투자가들이 돈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계속 팔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분기별 환매 요청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넘어서서는 주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계속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장 빼기 쉬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빠진다. 올라가기는 좀 미국의 금융붕괴가 예상이 되면 돈은 미국으로 갑니다.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재정 적자에서는 달러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약세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가 언제 나오나 이런 부분인데요.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빚을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위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도 같이 계속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고 미국에 굳이 돈을 빼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영국도 그렇겠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 일본, 한국이 같이 갈 수 있는 체제가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돈을 미국이 국가 부채를 지워버리는, 키보드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토박하고 돈 플러스 전세계 사면 전세계가 같이 미국에 동참을 한다. 여기 달러 체계가 지켜진. 아시아 통화 나와도 별다른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제 기술을 사야 돼요. 미역 적자가 지속되는 이상 그 통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 있어서 모든 기술을 지금 능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사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도둑질 강도질은 사는 게 아니고 도둑질 강도질일 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 강국으로서 특화와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무역전쟁에서 이거를 디어플러면 제 기술을 사야 된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길 만한 전자력도 가지고 하고 싸게 사시면 그쪽은 진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 기술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에서부터 미국의 강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기술이 지금 제 기술이 이게 미국 정치권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존의 기술을 다 뛰어넘습니다. 한참 뛰어넘기 때문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면 도둑질 강도질을 당신의 제품에 써놓는 것이다. 많은 사람 이런 부분을 제 페이스북에 각국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유튜브는 숫자가 적습니다. 관련된 증거를 제가 스마트폰에 갖고 있고 유튜브에 올려놨다가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다 지워버리는데 수천 개의 증거를 각국의 정상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의원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의원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의원들도, 일본 총리 의원들도 50명 의원들이 각국에서 50명 이상씩 들어오셨어요. 자위대도 들어오고.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역 적자로 인해서
당신이 무너지는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 이란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킨 내부적 국내에서 내부를 강화시키고 수많은 기술 창업 기술을 아이디어를 길러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렇게 그렇죠. 미국의 어떤 특허를 갖다가 이렇게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훔쳐가거나 그것을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미국 내에서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야만 내부에서부터 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제 기술을 못 쓰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네네. 무단으로 쓰는 거다.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러게. 자기가 스스로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지적성이 뻔하고 내 기술을 도둑질 강도질했다. 다른 나라 나를 따르라 그랬다 안 따른다는 거죠. 네네.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정치권이다. 정치권의 인식이 제 기술 기반으로서 사업을 해서 무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지적재산을 무너뜨린다면 미국을 망하게 하는 행위를 만약 미국의 어떤 반대되는 진영이 있다 그러면 적들이 전쟁에서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쪽 보도를 따라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국이 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치권이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그렇다. 올해가 지금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 차량에서 현대차를 제치고 한국을 제치고 글로벌 강자로 나서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러면 독일이 유럽의 자동차 총 판매량 유럽의 자동차 총 판매량은 1,330만 대 규모입니다. 그러면 수출량 EU 지역에는 연간 판매량은 1,080만 대. 그래서 유럽 그럼 나머지 수출이 그렇게 되면 20만 대니까 250만 대만을 불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 유럽 차가 그렇게 강세를 띠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자동차가 연간 1,333만 대, EU 지역에는 1,080만 대가 팔리는데 폭스바겐 그룹이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자동차 총 판매량이 연간 글로벌 시장에서 868만 대를 판매했다. 폭스바겐 브랜드 단독으로는 473만 대. 폭스바겐 그룹은 그래서 상반기 동안 폭스바겐 그룹은 아직 413만 대 차량을 판매를 했다. 그러면 중국이 일단은 현대 기아차 우리나라를 제치고 등극을 하는 순간인데 올해가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를 제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다 이렇게 제낌을 당하는구만요. 이런 부분을 말해서 올해가 이제 이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권을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그렇다. 올해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자동차를 중국 내에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개 브랜드지만 전 세계에서 등극하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주요한 모든 무역 부분에서 상당 부분 중국으로 인해서 그렇죠. 미국의 달러의 외부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각 동맹국들이 그것이 미국의 달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기술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혹시 미국 정치권이 제 기술로 이렇게 자기들에게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쪽을 택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그렇죠. 전 세계 투자한 사람마다 저는 손해 볼 거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미국의 정치권 허락받지 않고 각각 다 만들 거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데는 돈을 뒷받침을 해주고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100만 원 낸다면 거기서는 30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권의 오판이 지금 있다면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직 제가 본 거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 이익과 미국의 망하는 이런 이익과 배치됐을 때 그것을 해서 미국 정치권에서 정신을 좀 차리시고 이런 부분을 그렇죠. 미국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통화를 빨리 전환해서 하고 제 기술 사라 이렇게 미국 동맹인들의 기술 나눠줘야 돼요.